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중욱입니다. 제20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3년 4월 5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20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3년 4월 4일 자치법규 이행점검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14년 4월 9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이행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자치법규 이행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원장희 위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직을 사임하시어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 이행점검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위원장의 박선옥 의원님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이 규정에 의거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2분 계십니다. 먼저 신청하신 원장희 의원님께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원장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희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뜻하지 않게 소중한 목숨을 던진 공직자와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어제 우리 곁을 떠난 공직자 2분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기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더욱더 천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발생한 불의의 사태를 계기로 우리 시흥시가 직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죽음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고 이후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죽음이 동료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시흥시 공무원 자살 생각을 5가지라는 제목의 글은 우리 시흥시 조직에 많은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글 가운데 몇 가지 인용해보면 시장님께서 자상한 목소리로 식구라고 말씀하시지만 버린 자식 취급을 받고 육아, 휴식 등으로 지원이 없어 힘든데도 일부 팀에서는 직원이 우글거린다. 남들은 교육받고 일찌감치 퇴근할 때 새벽까지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를 생각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월 50시간을 넘게 초과 근무를 했던 한 직원의 의식불명인 상태로 수천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물어가며 병마에 싸우다 안타깝게 세상을 등졌습니다. 우리 시흥시 내부에 무슨 일이 있기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저는 인사 시스템과 조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아, 휴식 등으로 발생한 빈자리는 결혼을 채워주지 않아 그 일을 대신하는 몫은 옆자리 동료 공직자입니다. 기존 법정 업무도 바쁜데 시장의 관심사항과 지시사항이라며 300여 개가 되는 업무를 추가로 해야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한술 더 4층의 모 부서장도 관심사항이라며 타 부서의 기존 업무까지 빼앗아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소리가 의회에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발 과도한 욕심으로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마시길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공직자들의 목소리도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시장께서는 말뿐인 소통은 안 하시더라도 경청이라도 제대로 하셨으면 합니다. 작년 11월에도 조은희 의원이 시흥시의 행정조직 개편과 인사정책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기존 부서 사이의 효율적 업무 분장과 인력 배치 실시, 시장의 공약이나 관심 사항보다는 법정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의지로 인력 우선 재배치, 시간 외 근무 시간 편법 수령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시흥시 공직사회 내부에서 줄곧 비판되는 문제들로 공직자들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인 만큼 김윤식 시장은 이러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충실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흥시는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일부 부서장은 퇴근 시간이 지나도 하는 일 없이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어 부하 직원들이 퇴근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줄곧 듣고 있습니다. 시간의 수당을 받으려는 목적인지 직원들의 일을 잘하는지 감시하는 것인지 목적도 불분명합니다. 최근대로 이들이 야근을 반복듯 하고 있는 이유는 시장 관심사항이라는 업무 지시가 전보다 훨씬 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장께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교묘하게 직원들을 이용해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법정 업무 처리보다는 시장 관심사항 처리에 중점을 둔 인력 배치가 인력 부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공직자들의 불만을 김윤식 시장께서는 더욱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과도한 관심사항은 직원들의 피로를 누적시키고 통제 불능의 사태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번 김윤식 시장께 시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업무 분산, 인력 재배치, 초과 근무 제한, 지시사항 축소 등 직원들의 불만을 겸허히 받아들여 직원들이 시장을 진정 가족으로 생각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공직자들의 안타까운 일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시 집행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두 분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신청하신 장제철 의원님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장제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의 장제철 의원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대변하시느라 녹음하신 동의원 여러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범천주야로 수고하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선배님, 땅 좀 팔게 해주세요. 지역 후배님들의 민원입니다. 분명 선배님들도 같은 심정일 거고요. 아이들 학자금을 위해 땅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나마도 여의치가 않은가 봅니다. 땅을 소개시키려 전답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면 철도 앞에서 거의 시큰둥한 표정이었다가 변전소에 이르러서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발길을 돌린답니다. 저희 시 중심에 있는 변전소 주변의 시민들의 공통적인 심정일 것입니다. 시흥시가 적절하게 대응했더라면 시 중앙에 어떻게 변전소가 들어올 수 있었겠으며 저 무수한 철탑은 또 어떻게 설치될 수 있었겠습니까? 시흥시의 무능력의 결과물이거나 무관심의 산물입니다. 벌써 20여 년입니다. 그분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거나 했더라도 남들보다 헐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시흥시가 책임져야 합니다. 보상을 해주던가 아니면 시가 일반 지역의 전답 수준으로 매입을 해야 합니다. 시의 무능으로 발생된 이러한 일에 시민만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으라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주문을 넣으면 시정부는 또 개발할 거다, 용역을 한다 답변을 합니다. 앵무새처럼 말입니다. 의지도 없이 하는 용역,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용역,
그러한 영역들, 구체적 사안을 담지 않은 실패한 영역에 대한 용역비는 꼭 시정부에 변상 조치해야 합니다. 개발한다, 또 용역을 한다, 말로만 하면서 20년이 흘렀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반대의 편승에 시민의 아픔을 이면하는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 오랜 기간을 피해를 보며 살아오신 시흥의 시민분들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오랜 기간 피해를 보며 살아오신 시민분들의 마음도 헤아리며 명확한 구체적인 반대의 사안이 있고서야 반대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반대의 명분이 명확하고 근거가 있고서야 시행정도 반대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행정에 임하셔야 합니다. 반대의 목소리만 나면 서둘러 사업을 접는, 그래서 일하기 쉬운데 핑계 끼면 잘 되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러한 행정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하지 않는 행정은 시민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시민에 의해 서출된 공직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옳은 정책이면 돌팔매를 맞더라도 소식껏 밀어붙이는 책임 있는, 시민에게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반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시흥시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2회 시흥시 의회 임시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4월 2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13년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시흥시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장재철 의원님과 윤태학 의원님으로 선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하 의사일정은 2층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이동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이행점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으로 자치법규 이행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 이행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옥입니다. 조례안 제정에 앞서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에 대해 지난 4월 3일 주민자치위원 협의회와 자치법규 특위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4월 4일 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례 개정안을 작성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역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이를 통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민자치 활동이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책임성 및 위상을 강화시키는 등 지역에서 주민자치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7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 위원장은 현행과 같이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2조는 간사의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별표 2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대상 중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을 위해 좀 더 열정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주민자치 활성화를 기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한 만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혜규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이행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실무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1년도 11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연임 규정을 제한한 사유로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연임 규정을 제한한 사유로는 지역 주민이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의 우수한 핵심이 지속적으로 자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센터의 활성화 및 기능화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서는요, 2010년 12월 13일부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방식과 개편 또는 기능 전환의 차원에서 동주민자치위원회 위촉권자인 동장과 간담회를 4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과 간담회, 그다음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2011년 11월 3일 공포에 조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조례는 단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만을 규정한 건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의 전체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였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내실화를 위해서 연임 규정 조정, 공개 모집, 그리고 위원회 다양한 구성, 그리고 이제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개편, 또는 이제 주민자치센터 공간 개방으로서의 역할,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이와 같은 사항이 잘 효과를 나타내서요.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평가에서 2년 연속 우리 시흥시가 최우수를 수상하는 그런 영광도 안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또 405명의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132명이 지금 교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32.1%의 교체가 되어서 새로운 분위기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례안대로 연임 시 이제 연임 폐지 규정 시에는 위원님의 뜻을 존중해서요. 만약에 이게 개정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뭐 참석 여부라든가 또 회의 시 활동 내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 남들 조정을 해서요. 그 보완책이 꼭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또 임기가 짧다면 그 2년이 임기가 4년으로 하는 게 짧다면 6년으로 하는 것도 검토가 저희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 19나 22조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하거나 수강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목적에 관해서는 박선옥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년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감하고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과장님이 한번 실행해보자. 만약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다니면서 인원을 채워주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재개정을 하게 됐는데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거는 뭐 과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라 그 조례 발의를 한 자치법 특위에서 답변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안이 뭐 집행부에서 개정을 하자고 얘기한 게 아니고 자치법 특위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담아서 이제 개정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답변은 과장님 답변이 아니라 자치법 특위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부원의 말씀드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나 130여 명의 이원이 교체가 됐어요, 그렇죠? 새로운 활동감도 느껴본다 그런 식으로 했겠고 2년 전에 그 법규 개정의 그 목적은 뭐였냐면 새로운 인물들을 대거 영입하자 그리고 기존에 오랫동안 그 주민자치위원직을 수행하시던 적어도 뭐 동정자문위원서부터 계속 하시던 분들에 대한 그런 좀 교체의 필요성을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것도 많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치법 특위에서도 개정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조례는 뭐 그렇게 변화가 있는 거니까요, 항상. 예, 장재철 의원님이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이게 그래요. 2년 전에만 해도 우리 여기 박선욱 의원 여기 옆에 계시지만 우리 의원들이 이런 염려를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다고요. 힘을 많이 갖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과장님이 또 제가 얘기하지만은 내가 책임지겠다. 인원 모자란 데서 내가 다니면서 인원을 보충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2년도 안 되고 이 조례를 다시 또 개정하고 그런 사항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본 의원은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의원들 수급이 안 됐고 지금 난리예요. 그건 본 의원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책임지겠다. 내가 하겠다. 해갖고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 줬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동료 의원으로서 참 안타깝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장님 여쭤볼게. 이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 이렇게 개정해 놓고 그 전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한 설문 같은 거 받아보셨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2011년도에 이제 그 개정한 거잖아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연임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성과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설문이나 이런 걸 해보신 적이 있어요? 설문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시책들을 계속 시행했었죠. 그 이후에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한다든가, 자체 워크숍을 한다든가,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체 컨설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좀 많이 다양화시켰고요. 그런 사업들이 이제 성과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경기도에서 최우수를 받는 그런 영광도 상으로 있었습니다. 받는 거는 사실 이제 실감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이제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 연임 제한을 갖다 철폐하고 나서 연임 제한을 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좀 그 설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과학적 데이터를 좀 얻어본 적이 있냐는 거죠. 아니면 예를 들면 더 하나 여쭤보면은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사실 이것만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주민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해보고 이러긴 좀 어렵겠지만은 어쨌든 2년 동안 과거와 2011년 이전과 그 이후 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또 어떠한지 뭐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가진 게 있으세요?
이제 그건 아직 없고요. 지금 아직 이제 임기가 이제 발의가 돼가지고요. 2011년 11월 13일 날 이게 이제 된 겁니다. 11월 3일 날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2년이 채 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다시 이제 해보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뭐 분석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최근에 그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내지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제일 안 되고 있는 문제는 어떤 거예요? 인원이 충원이 안 돼서 그러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안 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요. 저희는 이제 사람이 이제 교체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고 사람이 들어올 분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하신 분이 많은데요. 실질상으로 이제 그렇다고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정리된 데는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과정이라고 생각하지요. 이게 어떤 게 진통이 겪어야 이게 이제 좋은 일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실제 그 진통 과정 중에 저희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저희도 뭐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결정하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미리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까지 좀 지켜봤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좀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하여튼 이게 어쨌든 2년 전에 그 2년 전에 어쨌든 그 연임을 갖다 제안했던 거고 뭐 그랬을 땐 그때 사유가 있었을 거고 또 우리가 조례를 고치는 이 시점에는 또 이제 무엇인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좀 더 포괄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번 좀 그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전체 그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를 갖다 확인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종합적 대책을 갖다 수립하는 게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 여기 이제 박선옥 자치법규 이행특위위원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간사를 갖다 그 지금 현재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있죠. 간사가 있는데 이걸 이제 사무국장으로 바꾼다 그랬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를 들면 명칭을 좀 바꾸는데 이게 명칭을 바꾸면 위상이 좀 달라진다 그랬는데 간사의 명칭은 일본 일제 잠정기 때 사용했던 거라 우리가 사무국장으로 쓰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게끔 이게 사무장과 주민자치 사무국장하고 이제 혼동이 되지 않느냐 그 얘기도 나왔는데 본인들도 간사보다는 사무국장으로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역할은 달라지는 게 없는 거고 실제 네. 명칭만 좀 더 이렇게 좀 하는 거죠. 네. 뭐 상근을 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아닌 아니에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길 주민자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원 입법대로 의원 입법 안대로 시행될 경우에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검토 의견을 내셨어요. 검토 의견을 내셨는데 그 중에 보면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연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회의의 참석 여부, 회의 시 발언 내용, 활동 내용 등에 대해서 동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동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제안을 하셨어요. 이런 안을 좀 넣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은 주민자치 회의체 중에 가장 상위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자체 심사위원회를 갖다가 만든다라고 하면 그 동에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것인데 실제적으로 10년, 20년, 30년 같은 동네에서 얼굴 부딪히고 살아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어떤 발언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심사위원회 구성은요, 뭐 꼭 거기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전문가도 필요하고요, 동장도 필요하고 행정가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도 그걸 자기들이 증명해, 그러니까 위원회에 내가 열심히 활동했다는 거를 스스로 기술화해서 발표하게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게 이제 주민자치라는 그 아주 큰 명제를 훼손하는 거란 말이죠. 왜냐면 내가 주민자치, 내 동네에서 내가 좀 내가 참여해서 우리 동의 시정 방향을 갖다가
같이 참여해서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큰 의미에서 주민자치를 하는 건데 이 주민자치한 내용을 갖다가 자치심사위원회를 또 꾸려서 이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게 큰 의미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훼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검토안이 어떻게 검토안을 어떻게 만드신 건지 그런 대명제를 갖다가 생각하고 하신 건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열심히 이제 활동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랬으면 이제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물론 스스로 평가도 하지만 자기 이제 한 일에 대해서 중간 점검하는 계기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꼭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에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가 최고 권위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꼭 평가를 하는 부분은 없고요. 그 사람들에서 그러니까 지역의 유지가 꼭 아니더라도 뭐 공개 모집을 통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 주민자치위원들은 선출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평가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꼭 평가라는 게 선의에 의해서 동정에 참여를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이 내가 한 행동을 갖고 평가를 받거나 그렇게 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의원님 좀 이렇게 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를 꼭 평가라기에서 나쁜 평가가 잘못을 하는 평가라기보다도요. 그러니까 그런 평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연임될지 안 될지 주민자치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보완책이라고 내놓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신 거는 선전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런 기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도 드리고 잘못됐으면 자기들이 나 이렇게 열심히 안 했으니까 다음에 잘해보겠다는데 이런 기회도 준다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주민자치위원회가 법률상 어디에 근거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임하게 되어 있죠? 무슨 법률에 의해서? 법률은 없고요. 예, 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예. 그 조례는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아니겠죠. 법률에 의해서 되는 거겠죠. 지금까지 법률이 없습니다. 이게 법률이 없습니다. 예. 다만 조례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예, 조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률에 있는 건 아니고요. 법률에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이제 주민자치회를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위법을 아니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상위 법률에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느냐고 조례로 하는 거는 맞는데 상위 법률은 없습니다. 지금까지요.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 시행에 관한 법률 이런 게 법이 없고요. 그냥 이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냥 조례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시 조례에 의해서 네. 생겨난 자생적인 단체인 거예요? 아니 이제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줬지만 법률은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 행안부에서 이제 기준안을 내려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위법의 근거는 경기도에도 없고 법에도 없습니다. 지금 조례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제 8조에 되면은 주민자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죠. 주민자치 센터를 설치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보완책이라고 내놓으신 거에 의해서 보면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시행규칙에 넣는다거나 그런 것은 불가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검토 결과 보자 약간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다면 이런 문제점을 자치법규 특위에서 일정 논의하시고 사전에 논의하고 난 다음에 이 회의를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법규 특위에서 안을 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문제점을 제기했으면 거기서 의논이 이루어졌어야죠. 그리고 거기서 의논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만약에 집행부가 정말 너무 부당하다, 힘들다라면 안이 일로 안 올라오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우리가 의논할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문제점은 자치법규 특위에 제기를 하셨어야죠. 네, 그런 측면도 그런 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고요. 예,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뭐 지적도 잘 하셨고 그다음에 대처 방안도 잘 내놓으신 것 같아요. 그 교육 수료 실적이라든가 자치활동 참여 실적 이런 것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시행 규칙에 넣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조례에 삽입할 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황 4동에 보시면 이 직원들 주민자치 지원들 참석률이라든가 이 시간 교육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해놔요. 벽에다가 동서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에 위원장 사무실에 그 그래프로 회원들 거 해놔서 실적이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그 위원들이 보면 뭐 평가는 스스로 안 나오신다 그러더라고. 다음에 연임할 때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그 동장님에 대한 위상을 높여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 우려스러워하는 건 그렇죠. 이제 동장님이 그런 결정을 낼 수 있겠냐? 주민자치위원들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의 그 기득권을 우리 동장님이 제압할 수 있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동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뭐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도 이렇게 뭐 실적이 또 그래프로 나온다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충분히 연임에 대해서 제의촉을 할 때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 자꾸 이제 그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가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법규 특위에서 개정을 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것 같은데 현실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 은행동 한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은행동 같은 경우는 그 조례가 개정되는 2011년 그 시점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30분인가 몇 분 되시는데 20분 정도를 재의촉을 했어요. 그분들이 내년에 다 한날 같이 끝납니다. 연임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여 분이 한 번에 싹 빠져나가야 돼. 그런 현실에 나가 있는 거지,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래서 그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점 가서 고려해보면 된다 그러는데 그 시점 가면 늦죠. 그때 가서 20명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대책을 세우고 20명 어디서 다 뽑을 거야. 위원회가 해체되는 거죠. 제 기능 역할을 못하고.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보면 되게 1년, 2년 이렇게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 가지고 뭘 위원회를 어떻게 꾸려나가실 거야. 그분들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장도 나와야 되고 뭐 사무국장 나와야 되고 분과위원장 나와야 되고 다 나와야 되는데 그분들 가지고 어떻게 위원회를 꾸려나가냐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사전에 문제점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점을 또 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장 분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 기존 현역에 계신 분들이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법규 특위에서 조례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을 했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과 간담회를 거쳐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아무 근거 없이 문제 없는데 어느 몇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조례가 수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좀 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문제점에 대한 그런 그 시행 규칙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저는 이 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좀 더 그 뭐 참석률이라든가 교육 시간 이런 것들 나열하셨는데 몇 가지 첨가해서 좀 일하지 않는 위원들은 재위축이 안 되게끔 봉사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또 지역에 가면 어느 분들한테는 감투예요. 안 내려놓으셔 이거 들어가시면. 그래서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일을 하게끔 하려면은. 이건 저는 시행규칙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런 안을 삽입해서 자치법규안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박선옥 의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민자치법에 보면은 이렇게 운영 지침이 있죠. 예, 주민자치 운영 지침이 있죠. 각 동에. 티 있습니다. 예, 세칙이 있죠. 세칙에 좀 세부 사항으로 그 봉사활동, 교육 실적 등 동장님들이 연임과 그분들을 결정할 때 어려움 없도록 주민자치 그 임원들과 같이 면담을 했을 때 그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이 연임제와 이 조례건으로 인해서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본인들도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세칙에다 잘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들을 세칙에 잘 넣고 또 의원들을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의원님들께는 이 조례안이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미비점은 시행규칙이나 운영 회칙에 삽입해서 원활하게 주민자치센터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4월 1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